반갑습니다. 펀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하고 노동시장론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자,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이세요. 그만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복잡한 이론도 많고 또 계산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노동시장론을 이제 강의하면서 최대한 여러분 그 눈높이 물론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처음부터 기초가 없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사전에 좀 우리가 약조할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약조를 할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시되 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해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결론을 내드릴 거예요. 자,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결론 위주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는 거예요. 즉, 시험 문제는 결론. 자, 어떠한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으로 어떻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우리가 첫 번째 강의하는 건 이제 챕터 1의 노동시장의 이해입니다. 챕터 1의 노동시장의 이해인데 노동시장의 이해에서 노동의 수요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두 가지 주요한 개념은요. 노동 수요의 의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중에 임금만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초부터 가기 때문에 천천히 나갈 거예요. 처음엔 천천히 나가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의 1절 노동의 수요에서 1번 노동 수요의 의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노동 수요 그리고 이제 그 노동 수요를 얘기하려면 그 노동 시장이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이라고 하면 마켓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을 보시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노동도 그런 시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 앞으로의 내용들이 잘 이해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노동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생산물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생산물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장이에요. 물건이 거래되고 사고 팔리는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거래되는 것 중에 우리가 유형의 거래물을 우리가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 또는 제품이라고 할게요. 제품.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형으로 거래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무형의 어떤 거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무형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죠. 생산물 시장.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요. 그래요. 스마트폰. 저도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샀던 재화 중에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면 그게 생산물 시장이구나. 이렇게 금방 우리는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산물 시장하고 비교되는 노동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동 시장. 자, 노동 시장은요. 말 그대로 노동력이 사고 팔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팔리는 시장을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노동력은요, 말 그대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힘,
노동력을 말하는 거지 근로자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로자 자체, 사람을 사고 팔게 되면 노예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말한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우리 이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 스마트폰 자체로만 팔리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이 노동력만이 팔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을 만들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노동력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노동력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무형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만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뿐 아니라 토지, 그죠? 그래서 토지는 뭐예요? 제 그 영상을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가 어딘가에서 촬영을 하고 있죠, 그죠?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촬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한 이 영상들을, 그죠? 또 마케팅하고 기획하고 하려면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토지는 사업장과 공장 같은 거를 말해요. 그죠? 즉 스마트폰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노동자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장과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자본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본. 자, 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기계죠. 그죠? 기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설비. 그죠? 설비. 이런 칠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계 설비들이. 그래서 장비, 기계, 설비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제부터 저하고 한번 약속을 할게요. 자, 중요, 집중.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노동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노동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로 얘기할게요. 기계로. 됐죠? 자, 약속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약속한 것만 좀 따라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본은 기계다. 자본은 기계다. 자, 왜 그러냐면 토지도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데 토지가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자본 같은 경우에도 뭐 설비나 이런 게 일한다기보다 기계가 이제 또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력과 기계라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자본은 기계다라고 대입을 하자고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해져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 토지, 자본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묶어서 생산 요소라고 해요. 생산 요소. 뭐 거창한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별거 아니죠. 생산 요소. 그래서 생산 요소의 우리가 수요를 공부하는 거예요. 수요를. 됐죠? 됐죠?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스마트폰이 팔리지 않는다면 이 노동력이 필요할까요? 스마트폰이 또 이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토지나 자본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즉 스마트폰의 구매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다? 유발된다, 파생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노동력은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 노동 수요죠. 이 노동 수요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산물 시장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 또 자본이나 토지가 또 확대될 때, 그죠? 예를 들면 한 평의 토지가 있을 때 노동자가 한 명이지만 두 평이 되면 노동자가 두 명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계가 한 대 늘어나면 한 대의 노동자가 들어가겠지만 두 대 늘어나면 두 대를 움직일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하겠죠. 즉 노동력이라는 것은 이 노동 수요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물 시장의 스마트폰과 달리 유발되고 파생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파생되는 노동력은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요 개념이 좀 달라요. 요걸 좀 제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고요. 자, 노동력과 토지와 자본 다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결합수요라고 한다. 결합수요. 그래서 노동수요는 뭐라고 한다? 유발수요, 파생수요, 결합수요라고 한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이런 스마트폰이 판매되는 시장이 있어요.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거예요. 시장인데 우리가 이런 시장은 매장이나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매장, 온라인. 그래서 매장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에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호객님 하잖아요. 어떤 서비스라든지 뭐 가격 할인 못 받고 그러면 그래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이제 특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런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도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온라인 매장도 있죠. 뭐 이제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매장에서 거래되면서 스마트폰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계획을 하고요. 이 생산 계획에서 다 못 팔리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재고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창고에 스마트폰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노동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노동시장은 어딜 갈까요? 동대문 시장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옥션 들어가면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건 동대문 시장, 뭐 옥션 아니면 뭐 동네 길거리 가도 되겠지만 노동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강의 보면서 선생님 그거 자코리아나 사람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그건 일부분에 대한 개념이고 정확한 개념을 얘기하면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채용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시장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좀 더 추상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채용 과정이라는 거는 기업의 구매하고자 하는 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용 동향이라든지 추세라든지 흐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좀 제가 하나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봐봐요. 자,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이 요번에 100만 대가 팔릴 것 같다라고 해서 생산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90만 대만 팔리면 10만 대를 창고에 쟁여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뽑습니까? 기업이 인재는 그렇게 뽑나요? 그렇게 뽑지 않아요. 자, 보세요. 어떤 기업에서 자, AI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했어요. AI자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는 어떤 특수한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 요번에 네이버라고 할까요? 그래요. 네이버에서 AI 뭐 이런 뭐 메타버스 이런 거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해서 100명을 모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대학 어떤 전자학과에서 100명을 이쪽에 지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AI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에서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업은 100명을 뽑을까요? 30명을 뽑을까요? 30명. 됐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100만 대면 100만 대 뽑는다니까요. 그리고 남으면 창고에다 넣지만 인재 채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옥션
사람이 자코리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채용 과정, 즉 동향이나 추세, 그리고 기업의 특수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양이라고 하는 거지. 하고자 하는 양이라고 하는 거지. 만들어진 양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건 만들어진 양이라는 개념. 즉 스톡이라는 개념이에요. 저장돼 있다라는 스톡이라는 개념이에요. 스톡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플로우라는 개념이에요. 플로우. 그 추세 흐름. 이해가 되시나요? 재고의 개념이고 이거는 흐름의 개념이야.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100명이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어. 추세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의의를 좀 보도록 하세요. 자,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자, 다시 제가 처음 시간에 약속했죠? 나 선생님 들었는데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재고량 이건 뭐예요? 흐름 아셨죠? 스톡, 플로우 됐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자, 그러면 쌍가루 이번에 노동 수요의 의의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1번 노동 수요, 레이버 디맨드. 그래서 이제 노동 수요는 우리 디맨드, D로 약속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에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말한다. 즉 필요 노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돼 있고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흐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노동 수요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픽스되고 그냥 만들어 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노동의 수요는 실제로 구입한 양이 아닌, 실제로 구입한 양이면 스톡이에요. 양이 아닌 구입하고자 하는, 구입하려는 양. 그래서 무슨 개념이다? 얘는 실제적 개념이고 얘는 추상적인, 이론적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자, 개념 이해 잘 되시나요? 분리되시나요? 자, 제가 최대치로 좀 쉽게 설명드렸어요.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괜찮아. 난 마음을 비우겠어. 그래서 딱 스톱, 플로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쌍가루 2번 갈게요. 노동 수요의 특징. 자, 유량의 개념, 플로우의 개념. 자, 기업, 노동 수요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에서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에서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량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번 갑니다. 만약 노동을 일정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 그러니까 2022년 10월 1일 하면 그 시점이 되겠죠. 그때 창고에 100개가 있느냐, 아이폰이 1000개가 있냐, 그 시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힘의 총체인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 인구로 파악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저량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량의 개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도 10월 1일에 전체 인구수는 저량의 개념이나 그때 당시 2022년 10월에 기업이 뽑으려고 하는 인원의 개념은 유량의 개념이라는 거죠. 다 아까 그랬잖아요. 대학생의 인원수는 100명이지만 30명을 뽑았으니 이건 유량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저량이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뽑아야죠. 그죠? 근데 기업은 필요가 없단 말이야. AI 프로그램을 못한 사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봤고요. 2번으로 갑니다. 파생수요. 파생수요 또는 유발수요. 노동의 수요 주체인 기업에서 노동을 수요함에 있어서 항상 상품 시장에서 최종 생산물의 판매와 결부시켜, 즉 스마트폰의 판매와 결부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
그래서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에서 파생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노동의 수요가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에 파생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파생수요, 유발수요라고 한다. 그 다음에 3번 결합수요. 노동의 수요는 노동 그 자체의 독립적인 수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생산 요소가 갖춰져야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투입, 예를 들면 생산 설비라든지 기계 시설과 같은 수요와 동시에 결합돼서 어떻다? 수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결합 수요라고 얘기한다. 이게 교재의 내용이에요. 자, 결론 정해 보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 정할게요. 자, 1번. 노동의 수요는 유량의 개념이다. 유량, 플로우의 개념이다. 그래서 동향, 추세, 흐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의 수요는 유발되고 파생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은 그 자체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자본 등 생산 요소와 결부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합수요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결론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노동수요의 결정 요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갈게요. 이제 노동수요. 두 번째로 가니까. 자, 노동수요의 결정 요인하고 제가 가로에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임금이에요.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노동수요의 임금은요. 노동수요에 결정하는 거에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문제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수요의 결정 요인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할게요. 가다, 생, 수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가다, 생수기 딱 기억해 봅니다. 자,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요. 가는 가격. 그다음에 자, 다른 생산 요소예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그다음에 세 번째 생산성의 변화예요. 생산성. 그다음에 네 번째 수요. 무슨 수요? 상품 수요죠. 상품. 스마트폰 수요죠. 그다음에 기는 기술이에요. 생산 기술이에요. 생산 기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실 때는 가다가 우리 생수기 하나 살까? 생수기 하나 살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일단 이것만 해보자고요. 이것만. 그래서 여기는 놔두고 요 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격은요, 이제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직접적 요인이에요, 우리가. 직접적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가장, 직접적. 자, 그래서, 좀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보고 제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자, 1번.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대표적 변수로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읽어볼게요. 임금과 노동 수요는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 수요 곡선은 임금에 대하여 우하향한다라는 얘기가 돼 있죠.
자, 요걸 좀 풀어 드릴게요. 기본 개념이지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 얘기를 해볼게요. 가격이, 그러니까 노동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노동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채용하던 이제 인재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월급이 올라가요. 그러면 수요는 줄어들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앤세일 하면은 어때요? 가잖아요. 그죠? 막 이마트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건값이 오르면 안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드는 거예요. 노동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어때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박앤세일 하니까 가고, 물건값이 오르면 수요가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격과 수요는 어떤 관계? 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좀 뻔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100년도 넘은 옛날에. 자,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죠.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수요가 먼저냐 가격이 먼저냐라는 그런 의견이 분분해진 거예요. 분분해졌는데 그때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그 수학자 분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노동시장론을 정의를 했는데, 자, 가격이 먼저야, 가격이 먼저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딱 암기하셔야 돼요. 가격이 선행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독립변수, 그 다음에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게 수요. 뭔가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속변수,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서 알프레드 마샬의 또 하나의 업적이 있었는데 뭐 어떤 업적이냐면 우리가 이 현상을 설명할 때 문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뭐 예를 들면 함수로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함수. 그러니까 수요는 여기다 써볼까요? 수요는 함수 가격.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음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하고, 그죠? 양수로 가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뭘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마샬이 그래프로 이런 현상들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걸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서도 제가 그래프를 계속 그려갈 텐데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봐봐요. 자,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즉 경제학 이론을 설명할 때 가장 좋다더라. 자, 그런데 독립변수는 어디다 두냐면 독립변수는 여기다 둡니다. 여기. 아셨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어디다 둔다? 여기다 둔다. 아셨죠?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왼쪽.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니까 우리가 노동시장이라고 했죠. 가격은 뭐라고 한다? W라고 해서 임금이라고 한다. 웨이지, 임금.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는 뭐라고 한다? 레이버라고 해서 L이라고 한다. L. 그 다음에 여기 노동의 수요예요. 노동 수요량이야. 노동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왼쪽에다 W 쓰면 임금이구나. 여기다 L 쓰면 노동 수요량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요소, 요걸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요걸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노동 수요는 레이버 디맨드라고 해서 D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거죠. 우하향, 교재국 우하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실제로 임금이 여기서 결정돼 있다면 여기서 부딪혀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즉 W1에서 임금이 결정되면 레이버 L1에서 노동 수요량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임금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오른 거예요. 월급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W2로 갔어요. W2로 가면 어떻게 돼요? 비싸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L2로. 그죠? 자, 요번엔 박앤세일합니다. 임금이 낮춰집니다. 임금이 사람들이 임금을 낮춰요. 그래서 W3로 갑니다. W3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싸니까 어때요? 더 많이 고용하죠. 그죠? L3로 고용량이 증가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여기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여기로 가고, 그죠? 그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임금이 오르면 노동량은 줄어들게 되고 임금이 낮아지면 노동량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죠. 근데 그래프로 그릴 때가 가장 어떻다? 가장 좋았더라. 가장 직관적이더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내용의 모든 이론은 그래프로 설명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결론. 독립변이는 항상 가격이다. 가격. 그러니까 임금이에요. 가격 또는 임금이다. 그리고 우리가 문장으로 또 함수로 그래프로 설명했는데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다. 그래서 그래프로 설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 수요에 대한 개념, 그 중에서 임금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 살펴봤고요. 기본적인 좀 잘 정리하셔서 좀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했으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속도를 조금만 더 내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렇게 직접적 요인 아닌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상품의 수요라든지 생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뤄가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